안녕하세요. 별난주비입니다. 부모가 되고 재테크에 눈을 뜨면서 가장 동기부여가 된 말은 가난을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부모보다 부자인 부모가 아이에게 삶을 살아가며 알려줄 또 들려줄 이야기가 많다는 것에 공감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필독서 혹은 추천 도서로 정말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제 읽어보았어요. 읽으면서 정말 재미있게 또 잘 읽히는 책이고 마인드 변화의 틀을 다지기에 참 좋아요.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문제에 대해 안전을 추구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하며 또 두려움의 안정적인 월급과 임금 인상, 안정적인 직장을 추구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나의 시간을 또 노동을 투여하지 않아도 현금 흐름이 발생하여 스스로 돈이 커지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는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는 행동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산과 부채를 나눈 기준이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요. 자산은 우리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고 부채는 우리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 또한 부채일 수가 있는데 초기에 투자를 하지 않고 너무 비싼 집을 소유하게 되면 대출이 늘어나게 되고 이거는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집 또한 부채일 수 있다는 게 이런 구조로 지갑에서 돈이 빠지는 형태가 되게 되면 시간의 손실, 그 사이 다른 자산이 가치가 높아질 수가 있고 또 추가 자본의 손실, 투자에 사용할 수 있었던 자본을 높은 주택 유지 비용으로 지출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교육의 손실, 투자할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고 경험을 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집은 부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더 큰 집을 위해서는 먼저 현금 흐름을 생성할 수 있는 자산을 구입해서 주택 비용을 마련하라고 조언합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 곧 갈아타기를 하는 게 목표잖아요. 사실 영상을 찍는 지금 시점에서 갈아타기 할 물건을 정하고 계약서를 이미 쓴 상황이에요. 그런데 로버트 기요사키의 말을 보면서 내가 무리한 결정을 한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고 또 앞으로 남은 기간 부채로 인해 주택 유지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서 집이 지금 당장은 현금을 넣어주는 자산의 역할을 하지 못할지라도 부채로 남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단 자산 부분을 튼튼하게, 자산 부분에 돈을 투입하고 나면 절대로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라는 걸 조언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사치품을 가장 나중에 사는 반면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그것을 먼저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먼저 자산 부분을 구축하고 또 그 자산 부분에서 수입이 창출되기 시작하면 사치품을 구입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진짜 답을 알려준 느낌이 들었어요. 이럴 때 이런 소비를 해야 하는구나 하는. 사실 운동화도 옷도 정말 값비싼 브랜드가 정말 많잖아요. 가방도 차도 전부 그렇죠. 당장 현금이 있어서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현금이 있을 때가 아닌 자산으로 인해 현금 흐름이 발생하면 그 돈으로 사야지 나의 자산에 타격이 없이 또 부채의 증가 없이 이런 사치품의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얼마나 버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모을 수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는 돈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으로 대비를 할 수 있고요. 돈을 관리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과 끊임없이 지식을 쌓고 금융지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시에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기 위해서 책에서는 돈은 아이디어라고 말하거든요. 이런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부자들은 늘 노력한다는 것이죠. 부자는 노력 없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아이에게 이런 교훈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의 범주라는 게 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부채와 자산을 나누고 이 자산을 꾸준히 모으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의 핵심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꾸준하게 자산을 사모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가계부 영상도 계속 찍을 거고 이렇게 책을 읽고 리뷰하는 형식으로 공유하도록 할 겁니다. 그럼 이제 가계부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수입 보겠습니다. 총 수입 501만 2,563원이고요. 월급이 468원입니다. 이번 달은 신랑 급여에서 연말정산 비용이 제외가 돼서 평소보다 좀 적었습니다. 부수입 28만 1,779원, 지피의 투자이자가 14만 5천원 있었고요. 쿠팡 수익 3만 774원, 당근 중고거래 수익이 있었어요. 13,000원. 아이가 어릴 때 레이킨 젖병소독기를 사용했었는데 이제 뭐 사용할 일이 없어서 중고로 처분했습니다. 17만원 정도 줬던 것 같은데 사용을 오래 해서 저렴하게 처분했어요. 공모주 수익 93,005원. 공모주가 생각보다 수익이 꽤 있었죠. 3월달에는 공모주가 많아가지고 조금 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 금융소득 5784원. 결산이자 들어온 거랑 토스이자가 있었어요. 토스이자가 5252원이었고요. 토스가 1억까지 연 2% 계산해서 달마다 주니까 정말 쏠쏠해요. 공모주 때문에 뺀 날이 있어서 예상보다는 적지만 매일 이자 받기 클릭하면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복리효과라는 게 생기는데 매일 이자를 받으면 매일 생기는 이자가 원금에 포함이 되니까 원금 이자에 이자의 이자까지 받는 효과가 생기죠. 그런데 실제 금액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아서 저는 매일 하고 있진 않고 생각날 때 뭐 그럴 때 한 번씩 해보았습니다. 이제 지출 볼게요. 총 지출 217만 9,766원, 부부용돈 80만원. 이번엔 용돈 지출에서 저는 아이 장난감 지출이 좀 있었어요. 제가 3월달에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7일간 못 보내고 함께 생활을 했었는데요. 격리 중이니까 밖에 나가지는 못하고 집에서만 있다 보니 구매한 게 있었고요. 생활비로 전부 안 쓰고 밖에도 안 나가서 용돈이 남더라고요. 제 용돈으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브레드 가든 초코 스틱, 호떡 만들기, 피자 만들기 등등 요리 활동을 오전에 주로 하고 또 공주 스티커, 티니핑 그리기, 아모스 클라스 데코 등으로 이제 앉아서 하는 미술 활동 비슷하게 하고요. 또 스펀지 콩콩, 바이킹 등을 대여해서 체육 활동을 또 오후에 하고 이런 식으로 나름 체계적으로 7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무증상이라서 마스크를 쓰고 아이랑 함께 있었는데 아이는 결국 걸리지 않았고요. 그냥 집에서 아이랑 이것저것 한다고 힘은 들어도 추억은 쌓은 느낌이 있었어요. 돈이 좀 들긴 했습니다. 육아 부분 53만 7,890원, 학비 39만 8천원, 3월이 입학하는 달이라서 이제 어린이집 기타 경비 23만원 있었고요. 학습지도 결제일이 늦다 보니까 2월 결제가 3월 초에 되고 또 3월 결제는 3월 말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8만 4천원씩 두 달치가 빠졌습니다. 식비 6만원, 어린이집 석식비와 식판 및 수저 렌탈 서비스, 파파스케어 비용이 있었고요. 의류 48,900원, 티셔츠랑 바지 구매했습니다. 아이가 쑥쑥 자라니까 옷이 많이 작아져서 구매했고요. 고민하던 차에 또 사촌 언니가 조카 옷을 보내주어서 잘 입히고 있습니다. 조카 옷을 물려받아 입히니까 많이 사는 일은 없어요. 장난감 3990원. 앞서 말한 코로나 격리 기간 동안 집에 있으면서 구입한 게 있었고요. 또 아이가 치과 치료하면서 일을 떼었거든요. 아이가 힘들게 치과 치료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번에는 간단한 치료인데도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상으로 좋아하는 티니핑 피규어 구매했습니다. 건강부문 22만 9천원, 보험료 19만 6,700원, 병원비 22,230원. 병원비는 가족들 PCR 검사랑 아이 치과 비용 들었습니다. 주거 통신 부분 20만 1,246원, 관리비 18만원. 관리비는 제가 아파트아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납부하는데요. 네이버페이 결제가 되기 때문에 네이버 포인트 모은 걸로 항상 할인을 받아요. 제가 네이버 포인트를 모으는 건 보통 네이버 플레이스라고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찍어서 첫 방문이면 50원, 두 번째 방문부터는 10원 이렇게 적립해서 올리고 있고, 또 네이버 쇼핑으로 구매 확정하고 리뷰 적어서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린 네이버 포인트로 아파트 아이에서 결제할 때 관리비를 항상 조금씩 할인받는 게 생각보다 쏠쏠합니다. 아파트 아이에서 이번에 캐시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냥 가입하지 마시고 초대 코드에 제 거 넣으시면 1000캐시 적립이 됩니다. 1000원 추가로 할인을 더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걸로 추가 할인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식비 184,580원, 건기식 구매했고요. 15만원, 식사 대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료품 구매 17,580원, 대부분 식재료는 신랑 복지카드 및 시대찬스 이걸로 비용 지출이 거의 없긴 한데 식료품 구매한 거 있었고요. 또 외식 14,600원, 간식 2,400원. 아이랑 피자 만들기 하러 베이커리를 방문했었는데 그곳에서 피자 만들기 비용하고 빵과 음료를 좀 구매했었어요. 저렴하고 맛있게 먹고 또 아이도 만족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경조사 회비 10만원, 축의금 지출한 거 있었고요. 생활용품 93,590원, 자파소모 78,590원. 가끔 프린터로 아이 활동지 출력하는데 A4용지가 부족해서 구입했고요. 육아 각을 구입했어요. 치과 한 번 더 다녀오고 양치만으로 부족해서 병행해서 쓰려고 구입했고요. 딸기 맛이라서 아이가 거부감 없이 잘 하더라고요. 각을 하는 게 재밌는지 좋아해서 시키기 수월했습니다. 또 외건 64,490원 구매했습니다. 뚜벅이 가족이다 보니까 어디 이제 장을 보거나 구매하러 가거나 하면 무거운 거는 들고 오기가 번거롭고 그때 아이도 안아달라고 보채면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이동하고자 구매했어요. 지금까지는 너무 만족합니다. 진작 살 걸 그랬나 봐요. 주방 욕실 15,000원은 식세기 렌탈료 나갔습니다. 이번 격리 기간에 삼시세끼 집에서 먹으면서 식세기의 역할이 정말 상당했습니다. 역시 필수템이에요. 패션 비용 부분 27,460원. 온 가족 패딩 세탁했어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싹 세탁하고 옷장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문화생활 부분 16,000원. 아이랑 주말에 다니면서 발생한 비용이고요. 요즘 대학가 가니까 필름 사진이 유행이더라고요. 사실 스티커 사진이랑 같은데 화질도 좋고 이렇게 동영상도 나오고 신기했습니다. 4,000원의 고퀄 사진 조금만 노력하면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식비 부분에 피자 만들기 했던 곳에 케이크 만들기도 있어서 두 번째 방문해서 이제 케이크 만들기도 했었어요.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가끔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문화센터 신청하면서 2,000원 결제했어요. 문세는 해본 적이 없는데 아이랑 뭘 할까 고민하다가 신청을 한번 해보았네요. 아직 가기 전인데 괜찮으면 가끔 가보려고 합니다. 3월 저축액은 315만 7,500원 달성했고요. 수입 대비해서 63% 저축률 달성했습니다. 수입이 조금 적었지만 그래도 저축이 60을 넘어가니까 기분이 좋네요. 이달까지 해서 올해 저축액이 1,600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2천만 원도 곧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달성하는 저축액으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로버트 기요사키의 말처럼 자산을 꾸준히 매입해 나갈 예정인데요. 이렇게 절약이 선행이 되어야 또 저축이 이루어지고 저축이 되어야 이 돈으로 자산도 매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랑 가계부 한번 써보면서 저축액을 조금 더 높이고 올해 목표하신 저축액 꼭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